146페이지 보시면 대리 3면 관계 제가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제일 아래 보시는 박스에 본인과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자, 본인과 대리인 관계는 대리권이 전부의 문제고 대리인과 상대방은 대리 행위의 문제고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대리 효과가 귀속되냐 되지 않느냐 예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140페이지 대리권을 합니다. 자, 대리권의 발생 원인 저희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보시면 돼요. 자, 대리권의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 법률의 규정에서 이루어진다 했으니까 1항을 보시면 법률상 당연히 대리인이 발생되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 부부 사이의 일상가사 대리권 당연히 발생되는 거고요. 자, 본인의 2항을 보시면 본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으로 이런 거 있죠. 지정 후견이나 지정위원 집행자 그냥 그런 것이 다 생각하십시오. 그냥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선임행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있습니다. 임의대리권 발생 원인은 수권위가 있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수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수권위의 법정 성질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쌍방행위, 합동이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자, 수권위의 방식은 자, 불요식행위입니다. 어떤 요식을 원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무시해도 가능하고. 자, 수권위와 기초적 내부 관계의 구별. 자, 유인성, 무인성은 자, 뒤에 나오니까 제가 하랍니다. 자, 기초적 내부 관계는 겁니다. 영업사원한테 자, 회사와 영업사원이면 영업사원이 대리권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팔고 사고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고용관계의 기초적 내부 관계가 있냐 없냐 이런 뜻입니다. 그럴 때 멀건 대리에서 나오거든요. 같이 함께 설명을 합니다. 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입니다. 거기에 법정 대리권 범위는 법률 규정에 정의했으니까 상관없고요. 이미 대리권의 범위입니다. 자, 대리권을 수여할 때 이럴 거 아닙니까? 자, 제가 잠깐만 보세요. 자, 본인이 제가 이분한테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근데 대리권을 수여할 때 제가 뭐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이 집을 팔아주세요. 내 이 자동차를 팔아주세요. 자동차 하나 사다 주세요. 집을 하나 몇 평짜리 사다 주세요. 라고 범위를 정했을 거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대리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그걸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럼 월권 대리가 되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 이분한테 대리권을 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리권을 할 때 일체 행위를 대리권을 이용합니다.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일체 행위는 이 대리권이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서. 이분한테 내가 지금 임대를 해주라 했어. 근데 이분은 임대를 안 하고 다른 분한테 가서 매매 계약을 해버려요. 그 매매 대금을 받고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이런 게 흔합니다. 뉴스에 보면. 중개사업을 하면서 무자격자, 자격증도 없으면 그런 행위하는 사람 많아요. 대리권을 줄 때는 정확한 범위를 주고 그 범위 내에서 행사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범위를 정해주지 않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임의대리권에서 법정 대리는 그냥 하면 되니까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냐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을 때 그 조문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용 행위와 배당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리권을 주지 않더라도 보존 행위니까 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물건을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용 계량 행위에는 성질을 변하지 않는 한에 할 수 있습니다.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오로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시요.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말은 곧 오로지 대리권을 준 사람 있죠.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말로 본인의 이익을 위하지 않더라도 성질상 변하지 않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대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할 수 있다. 땡 틀립니다.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책이 나오겠지만 성질을 변하는 뭐 이것이요? 답을 전호로 바꾼다든가 예금을 지식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거 안 되겠죠? 임대를 하는데 매매했다든가 그런 거 안 됩니다.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리권이 범위를 주어지지 않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보증행위와 이용 계량행위. 거기에 나와 있는 118조의 대리권의 범위에 나와 있습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읽으실 때 여담이지만 118조 쓰여 있잖아요. 동글뱅이 1, 동글뱅이 1, 그 다음 2번에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118조 1항 이렇게 있고요. 118조 2항 이렇게 있고요. 얘는 각호 1호, 2호, 3호 이렇게 있습니다. 조문을 보실 때. 그래서 본인을 위하여. 자, 그래서 보전행위를 할 수 있고요. 무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의 목적이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하고 계량할 수 있습니다. 단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뜻은 아닙니다. 본인의 이익을 여부와 관계없이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판례를 보십시오. 판례를 보시면 그냥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 1항을 보시면 대리권 범위에 속하는 경우 1항을 보십시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매매를 체결할 대리권입니다. 중도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주는데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까지 있냐? 있다 이 말입니다. 더불어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까지도 있습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은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권한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일을 연기할 권한도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임의 대리권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는 수동 대리권을 포함합니다. 대부분 수동 대리권은 바뀜하기 때문에요. 수동 대리권을 포함합니다. 자, 1항이 중요합니다. 대금 지급기를 연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자, 대리권에 내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보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자, 대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사람을 채무 일부를 면제 안 되죠. 채무를 면제하면 안 되겠죠. 속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범위 내에. 자,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이 처분했어요.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금 계약을 예금 해당이 있는데요. 담보로 대출받아. 안 그런 경우 또는 처분해. 안 되겠죠? 예금 해당 경우 처분해버리고 예금 해당 경우 주식으로 바꿔버리고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넘기시면 거기에 박스 있죠? 좀 읽어보시고 제일 아래 핵심 체크 있습니다. 자, 핵심 체크. 예금을 지식으로 바꾸는 행위라든가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개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라든가 경작지를 대주로 바꾸는 행위거나 밭을 논으로 성질을 변하게 하는 행위들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용 변환이 안 된다. 자, 거기 151페이지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관계입니다. 자, 자기계약은 이런 뜻입니다. 자, 이분이 저한테 대리권을 줘서 이 물건 좀 팔아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사버립니다. 자기계약이 되는 것이. 이분이 팔아오세요. 근데 이분은 사오세요. 근데 매도인의 대리이면서 매수인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쌍방대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은 좀 친해. 그럼 이분을 더 이롭게 할 수 있잖아요. 이분하고 좀 친해. 그럼 이분을 이롭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맞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계약과 쌍방계약은 안 됩니다. 단, 두 분이 나한테 허락하면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본인들이 승낙하면 가능하다. 됐어요? 이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자, 자기계약과 쌍방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있네요. 뭐라고요? 자, 첫 번째,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채무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왜? 갚아야 할 돈을 갚으니까. 그러잖아요. 본인이 갚거나 대리인이 갚거나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가능합니다. 네, 본인이 갚거나 채무를 이행하나 대리인 채무를 이행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외에 있습니다. 단순하게 내가 말했잖아요.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자 자기가 쌍방 대리가 가능하지만 예컨대 이런 건 안 되겠죠. 자 단순한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하지 않는다. 기간 미도래. 기간이 도래하지 않는데 막 채무를 이행해요. 그럼 안 되겠죠. 1월 30, 이럴 수 있잖아요. 1월 31일까지 기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내가 1월 30일까지 갚지 않더라도 채무 분행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1월 31일까지 갚아라 했는데 아직 1월 30일이 안 됐어요. 만약 1월 31일이 됐으면 이행 지체나 채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1월 30일까지 기한 이익이 있어요, 지금. 근데 이 사람 1월 29일 날 대리인이 채무를 이행해버렸어. 근데 내 계획은 1월 30일 날 누구한테 돈을 받아서 내가 갚고 누구한테 돈을 또 꿔주고 이럴 계획이 있는데 이미 이행했다 이 말입니다. 1억을 누구 상대방한테 주고 이분한테 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계획을 짰는데 그 전에 채무를 이행했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한 거야 이거는 뭐 외우식도 묻히고. 그 다음에 다툼 있는 거 될까 안 될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채무가 있냐 없냐를 지금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잖아요? 같은 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채무이행이 안 됩니다. 또 뭘까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임의대리나 법정대리나 다 적용됩니다. 둘 다. 법정대리인도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근데 상대방의 이익만 법정대리에서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그 문장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내가 법정대리잖아요. 그냥 아들의 재산을 내가 내 스스로 양도해버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셨죠? 법정대리도 자기대리와 쌍방대리는 안 되는데 예컨대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법정대리로 권한으로 내가 뭘 해버려요? 양도하거나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단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이익만을 위한 경우는 가능하다. 법정 대리이지만 상대방의 제한능력자나 미성년자한테만 이익이 되는 경우 그런 거는 가능하다. 아시죠? 그래서 제한능력자 법정 대리에서 자 제한능력자의 이익만을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이나 허락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단순한 채무이행 같은 게 있으면 안 된다 했어요. 단순한 채무이행이나 어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제한능력자에게만 이익이 되는 경우는 법정대리도 자기계약 쌍방대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뜻입니다. 외적 허용 있죠? 이게 쭉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그런 뜻입니다. 지금. 자, 대물변제는 거기 보시면 니은의 제 끝에 보시면 기한 미도래 채무변제, 다툼 있는 채무변제, 대물변제 이런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대물 변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이분한테 내가 빚이 1,000만 원 있어요. 이분한테 빚이. 근데 내가 올라바꾸면 그냥 자동차로 갚아버려요. 이게 대물 변제입니다. 빚이 1,000만 원 있는데 우리 집 도자기로 갚아버리거나 물건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자동차로 내가 채무를 이어가거나 이런 경우를 대물 변제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그러면 자기 아빠 쌍방대를 위반한 경우 어떻게 되냐? 했어요. 하지 마라 했는데 얘를 위반했다. 그럼 뭐가 돼요? 물권 대리가 돼요. 권한 없는 대리권에 권한 없는 물권 대리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공동 대리. 자, 대리인 2명이에요. 공동 대리. 이번도 대리인, 이번도 대리인, 이번도 저의 대리인 3명.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 원칙입니다. 본인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행위라 이랬어요. 본인이. 그러면 얘는 이 사람은 이 세 분이 똑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이분한테 이 세 분한테 내가 공동대리해서 세 분이 대리권을 내가 주어주면서 저분한테 저 물건 좀 사오세요 나 했어요. 그럼 이 세 분이 똑같이 가서 이분을 만나서 세 분이 3대1로 만나냐 그런 건 아니고 의사만 공동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대리를 3명이 모두 함께 가서 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의사만 공동으로 하면 됩니다.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3명이 직접 잡혀놓고요. 단 수동 대리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대리. 수동 대리는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수동 대리는 각자. 저분이 어떤 데서 얘를 중도금을 줄 때 세 분이 똑같이 받아야 할 게 아니라 한 분한테 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수동 대리. 자, 한번 성능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자, 대리권에 남용하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갑이 은행입니다. 우리 창구 담당자예요. 은행의 공익입니다. 근데 이 일이 이 은행을 어떻게 했냐? 횡령 또는 배임했어요. 하고 도망가 버렸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렇습니다. 갖고 돈 갖고 튀었을 때 요 갑 은행 입장이 요 비용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남용이란 말은 요 담당 대리인이 그렇잖아요. 기초관계 내부관계 있으니까 요 사람이 내 이익을 위해서 하거나 고객을 위해서 제3자를 위해서 행위를 하는 게 남용입니다. 대리권을 가지고 나 혼자 나한테 이익을 받거나 제3자한테 이익을 주는 게 대리권의 남용이에요. 자, 이럴 때 본인의 책임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자, 고객 입장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거 악이라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갑은 책임이 진다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 되겠어요? 안 져야죠. 아니 이거 나쁜 놈인데 책임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은 책임 안 짓습니다. 누굴 보호하고요? 갑을 보호합니다. 근데 병이 선이고 무엇이 몰랐어요. 그러면 갑이 책임져야 되겠죠? 갑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거래를 보호해서 거래의 안녕을 위해서 책임집니다. 그 뜻입니다. 그 안에 내용 뜻이. 들으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바로바로 질문하세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니까. 자, 대리권, 소멸도.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네. 자, 대리권 소멸도 임의대리와 법정이 다르다 했잖아요. 자, 대리권은 설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 소멸 사유. 자, 대리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될까요? 안 될까요? 본인 귀속받을 대리인이 대리권을 대리행위를 해서 귀속받을 효과를 법률행위 효과를 귀속받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잖아요. 책임질 사람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대리권 사라는 건 당연한 거고. 대리인이 사망했어. 대리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당연히 대리권 소멸되는 거죠. 법률이 한 자가 없는데 당연하겠죠. 거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입니다. 그 대리인의 피성년 후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파산할 때는 대리권이 소멸 안 합니다. 대리인이 파산할 때는 소멸합니다. 다시요. 그 중요한 게 그겁니다. 대리인의 피성년 후견이 되거나 대리인이 파산되면 대리권 소멸됩니다. 임의 대리인이든 법정 대리인이든. 자, 피성년 후견이 이런 겁니다. 자, 처음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자, 제한능력자는 몇 가지로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한능력자. 첫 번째, 예, 피성년 후견이. 또, 피한정 후견이. 피특정 후견이. 미성년자. 다시요. 제일 처음에 순서대로 할게요.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자. 만 19세 미만자가 법률행위 할 때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하지 않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누구냐면 조금 이상한 사람, 심신이 미약한 사람.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금 이상한 사람. 피성년 후견인은 지속적으로 이상한 사람. 심신박약자. 피특정 후견인은 일시적이고 일시적인 사무나 일시적인 행위에 관해서만 행위를 하는 지정이 되는 게 피특정 후견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리인의 피성년 후견일 때만 대리권이 소멸되고 피한정 후견이 되나 피특정 후견이 되면 대리권 소멸 안 됩니다. 뭐 아셨죠? 파산도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임의대리인 소멸 사유는 자, 판사하겠지만 임의대리인 할 수 있는 것은 자, 내부적인 원인관계가 소멸될 때 내가 자 봐봐요. 원인관계가 소멸된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분한테 내가 내 집을 팔아주세요. 근데 이분이 팔았어. 원인이 소멸됐잖아요. 그럼 대리권 당연히 소멸되는 거죠. 내가 한 행위를 했는데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 소멸됐다는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분한테 대리권 준 걸 내가 처리했을 때 임의대리는 사라집니다. 자, 법정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되는 것은 법원이 지정을 취소하면 됩니다. 법원이 법정 대리인을 취소하면 되고 또 하나는 미성년자에서요. 자가 아들이 또 딸이 성년이 되는 거면 자동적으로 법정 대리인 소멸됩니다. 그래서 현서를 쓰게 되면 자, 공동 소멸 사유입니다. 임의대리인 법정 둘 다 본인이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대리인이 뭐가 된다고요? 피성년 후견이 또 뭐가 된다고요? 파산 된 경우에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소멸합니다. 자, 임의대리인이 소멸 사유 뭐라 했어요?
본인 법률 관계가 소멸됩니다. 이미 대리인이 대리권을 처리하면 당연히 소멸되겠죠? 당연한 거고. 법정 대리인도 법원이 지정을 취소하면 됩니다. 그럼 법정 대리인 살아야 돼요. 또는 자가 뭐요? 성령이 되면 법정 대리인은 소멸됩니다. 미성년자가 성령이 되면 법정 대리인은 소멸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사이에서 제가 대리권 소멸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성령 후견과 비한정 후견도 아니고 비특정 후견도 아니고 대리인의 파산이지 본인의 파산이 아니라는 거. 아무래도 별로 중요하지 않으세요. 공공사에서 대리인의 소멸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의 목표들이 지금 표현 대리가 들어갈 좀 어렵지. 기본적인 내용들이니까요. 자, 쓰시고 155페이지 오면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누가요? 을과 병 사이에 두 관계예요. 그래서 114조 조문을 보시면 1항을 보시면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대리행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 본인, 그게 지금 제목에 대리의사 표시잖아. 그게 현명주의입니다. 대리인의 표시. 현명주의가. 만나면 모르겠네요. 이게 현자가 이게 나타낸 현자거든요. 현자. 이름을 나타내라. 이름을 누굴 나타내요? 본인의 갑의 이름이지. 본인의 이름을 나타나 법령에 해야 본인한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입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중요합니다. 그 말은 수동대를 말합니다.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수동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의를 보시면 현명주의. 현명한다는 말은 뭐라고 했어요? 본인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겠죠. 표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렇죠. 대리인이 갑에 본인의 이름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럼 누가 돼요? 자기가 기행하는 거라니까요. 갑하고 을을 병이 있으면, 자, 을이 갑이의 이름으로 내가 삽니다. 라고 현명했는데 안 했어. 그러면은 을하고 병 사이 둘 사이 계약이 되는 거예요. 계약이 안 돼서 이행 안 되면 병은 을한테 채무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명의 원칙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현명의 반복을 보십시오. 현명의 반복에는 분류식행입니다. 근데 보시면,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대리인을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정도가 있으면 되지, 꼭 누구의 대리인이요 라고까지 하지 않은, 그렇게까지 인식할 정도는 아니면 됩니다. 됐어요? 꼭 갑의 대리을 꼭 이렇게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대리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정도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항에 보시면 주의 사정으로부터 대리인의 대리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본인을 위한 대리인으로 봅니다. 이렇게 본다겠죠. 자, 대행 대리인 이런 겁니다. 자, 1항을 보시면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직접 본인의 명의로 법률을 하여도 유효한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된다는 안 했어요. 인정될 수 있다 했지. 근데 예컨대 거기에 보면 도장을 꽉꽉 찍어도 대리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위임장 거기 보시면 위임장을 제시하고 그 계약서에는 대리인 자기 이름만 쓴 거예요. 그래도 대리 행위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자 2항의 2번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본인처럼 행세하고 상대방도 대리인을 본인처럼 인식했다면 대리인으로 볼 수 없답니다. 자, 내가 대리인이 꼭 본인처럼 행사하면서 상대방도 네가 집주인이구나? 라고 인식할 정도 되면 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 자기감을 보겠죠. 이런 경우. 그 아래 판례도 보십시오. 매매 이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서에는 뭐예요? 자기 이름만 쓴 거예요. 본인 이름만 쓰고. 그런 경우도 대리인을 인정합니다. 자, 뒤에 나오지만, 자, 이걸 생각해 보게요. 자, 위임장. 예? 위임장 갖고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등기 필증도 갖고 있어. 그 다음에 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4개 다 갖고 있어. 그럼 이 사람이 4개 갖고 있으면 위임장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대리권이 있는지, 대리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위임장도 주고, 등기 필증도 있고, 인감 도장도 있고, 인감 증명서도 있고, 당연히 뭐 상대방은 뭐라고 했어요? 대리권이 있다고 인정하겠죠.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다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뭐냐면 부부지간입니다. 뒤에 보이시겠지만 무권대리가 문제, 권한이 없는데도 대리권 행사해요. 그럼 어때냐? 다 원수지가 마누라 아니면 남편입니다. 왜? 등기 필증도 자기가 어딘지 알지, 인감도장이 어디 있는지 알지, 인감증명서 다 띄워놓은 걸 어디가 있는지 알지, 위임장도 자고 있으면 도장 같이 가서 찍어불지. 무권대리가 발생한다는 것이 다 대부분 친인척 관계, 특히 남편하고 부부 사이. 그러니까 남자가 회의 출장 갔다 왔는데 마누라가 남자 이름으로 된 그런 게 흔한 거 뉴스에 보면 흔한 게 나와요. 법대보가 이런 것도 그 텔레비 보면 그것도 많이 나오는 게 남자가 출장 사이에 마누라가 매매해보는 거예요. 갔다 왔더니 이상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당신 누구야? 나 집 샀어요. 그 사람은 날리는 거야. 대리권이 없으니까 아까 뭐라 했어요? 부부 간에는 인정 안 한다 했잖아요. 부부 간에. 왜? 그거를 편취할 용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정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권대리가 문제하는 것은 남편과 마누라야. 항상 문제하는 것이. 자, 거기 보시면 자 157페이지 보시면 현명하지 않는 행위의 효과.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어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 표시는 누구로 본다고요?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답니다. 근데 상대방이 대리인이 아닌 것을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당연히 그걸 정해내면 안 되겠죠? 이 사람이 대리인인 걸 알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이 사람한테 자기가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위해서 되는 것이 정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었으면 그것은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요? 본인한테 간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대리의 그 나머지 부분을 좀 읽으시면 어려움 없이 읽을 수 있습니다. 대리행위에 보시면 대리행위 하자와 대리능력입니다. 대리행위 하자. 대리행위를 하자가 발생했어요. 의사표시 흠결이 있거나 사기 강박을 당하거나 이런 경우 고이거나 악이거나 과실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누구를 위해 판단해야 되겠어요? 대리네 그렇죠. 갑은 집에 있다니까요? 갑은 집에 있어. 우리 나가서 병하고 둘이 하는데 우리를 기준으로 당연히 판단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리권의 하자는 누구를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의사 훈결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데 자 의사의 훈결이나 사기 강박을 갑이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본인은 사기 강박을 안 당했어. 근데 을은 사기 강박을 당한 거예요. 또는 의사 훈결을 당한 거야. 그럼 누구를 기준해야 돼요? 대리인을 기준해야 되니까 얘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취소할 수 있다 했잖아요.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니까요. 취소 또는 무효할 수 있어요. 왜? 대리인을 기준한다니까요. 허위 표시면 무효할 수 있을 것이고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취소랑 무효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되는 게 얘는 자 여기서 의사 연결한 사기 강박을 갑이 당했어요. 근데 얘 대리인은 당하지 않았어. 그럼 얘기는 당연히 또 뭐 해야 돼요? 취소할 수 없겠죠? 왜요? 대리인을 기준한다니까요. 대리인을 기준. 근데 이 대리인이 단순히 사자야, 사자. 얘는 을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았는데 대리인이 단순한 사자입니다. 전달 기간은 사자, 표시 기간은 사자이다. 전달입니다. 그냥 리모컨을 오른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예스. 왼쪽으로 가세요. 가고 직진하세요. 가는 사람. 이런 사자. 전달자인 경우에 전달자는 사기 강박을 당하지 않았는데 요 본인 갑은 사기 강박을 당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취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식적으로 취소할 수 없죠. 얘는 사기 강박 안 당했지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판단한 거잖아요. 지금 법률행위를 누가 해요? 우리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얘는 지금 누구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야. 본인이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히 본인은 이 사람을 판단해야 돼. 당연한 거거든요. 취소 무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취소권을 누가 행사해요? 갑이 행사합니다. 을이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갑이 줘야 돼. 수권을 취소할 때 수권을 지금 갑이 효과를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물건을 매입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몰랐어. 이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사장 지금 대리인은. 그래서 병원에 물건을 그냥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은 하자 담보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요. 갑이 어떤 물건을 매입하라 했는데 이 사람이 악이나 가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뭐야 이거는 자기가 모르는 거야. 그걸 물건을 매입했어. 그러면 병은 하자담보 책임. 그 말은 꼭 갑은 하자담보 책임을 요구할 수 있냐 없냐 이 말입니다. 요구할 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도 약간 뉘앙스가 틀려. 얘가 아기 가지 않는데 지시했어. 너 꼭 그 물건 사와라. 야 갑자기 선풍기 사와. 근데 선풍기 잘 안 돌아가는지 알고 있어. 얘가 지시를 하는 거야. 근데 얘는 몰라.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그럼 얘가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구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어떤 뉘앙스냐 이런 거예요. 자 물건이 누구한테 들은 거야. 응? 이분이 자 이분 집에 선풍기 사오라 이러는데 이분이 나한테 말한 거예요. 야 그때 그 물건 별로 안 좋더라. 야 바보니까 나는 며칠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어제 말했는데 잊어버렸다. 근데 내가 대인이한테 그런 거예요. 갑돌아 전집 가서 선풍기한테 사와라. 그런 경우. 그런 경우. 근데 딱 보고 야 거기 가서 꼭 사와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여 경우는 이런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들면 자 이분이 나 대리인이 나 그 집 가서 선풍기 좀 사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가실로 모르고 그냥 아무 말 안 한 거야.
그런 경우가 이런 경우. 얘는 가서 송기 사와! 라고 뒤에 꼭 말하더니 꼭 사온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구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런 뜻이죠. 뭐만 이해되시죠, 지금?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게 그 116조에 말한 대령의 하자를 쭉 써놓은 겁니다, 지금. 됐죠? 자, 잘 보십시오. 사기 강박이 없는 경우, 얘는 사기 강박. 대령이 기준이니까 이 두 개는 문제가 없어요. 여기까지 문제도 없어.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 누구를 기준으로 얘가 중요하니까. 이게 안 당했네? 취소 무효할 수 있을 거고. 사기 강박을 얘가 안 당했어. 안 되구나. 얘가 당했어도 얘가 안 당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자, 이중범의 제1 매수인입니다. 자, 갑이 A라는 물을 매입했어요. 자, 근데 지금 계약한 상태예요. 아직까지는 다 성립 안 했어요. 증도부 장 소유부 이전까지는 아직 안 했어요. 그러는 와중에 요 개인이 대리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관련됐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내가? 이중매매. 했죠? 이중매매 내가 지난주에 했는데요. 이중매매는 뭐가 관련되어 있어요? 103조하고 104조에 103조 선풍기에 관련되어 있잖아요. 103조 서류가 부수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한 행위는 무효이가 아니다? 무효이다. 무효에도 불구하고 무효이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03조 104조 위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불법 원인 급여 때문에. 제1 매수인과 제2 매수인이 있을 때 여기 제2 매수인인데 얘가 매수인이 대리인이에요. 요 대리인에 관해서 이중 매매를 했을 때 요 사람이 요 갑에 대한 배신행위에 얘 갑이 병이 가담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무효가 되냐? 병이 적극 가담하면 어떻게 된다요? 무효가 된다니까요. 그냥 가담하면 유효가 된다니까요. 이중매매 중요하다 했잖아요. 자, 다시요. 얘 둘 매수인이 병이 이런 거예요. 나 1억 주고 둘이 계약을 했는데 얘가 1억 5천 줄게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얘한테 1억 5천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얘는 어른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정정도 잔금 남았어. 잔금 남는데 나 잔금만 채우면 나 이 집을 가질 수 있겠구나 라는 신뢰이익 있잖아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잖아요. 신뢰이익이. 잔금만 나 막 준비하고 있는데 잔금 누가 꼬고 했다 꼬고 은행 가서 대출 받고 이러고 있는데 싹 팔아버렸어. 그러면 황당하지 않을까? 황당하죠. 근데 또 갑의 입장에서 사적 자체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 민주주의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에 인정돼서 공산당이냐 민주주의냐 따지는 거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냐 안 하냐가 짱입니다. 근데 사유재산을 내가 마음으로 처벌한다는데 왜 네가 간섭해? 국가야 네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판례는 요 사람이 중도금을 준 전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도금을 준 얘는 을은 요 둘을 내가 봐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있다. 그래서 너는 배신한 놈이다. 배신행위 위반이다. 신뢰행위의 위반, 배신이 있기 때문에 너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너는 이 자식아 그냥 단순하고 가담을 안 된다.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무지하게 밤마다 찾아가면서 꼬셔야 된다. 그런 경우에는 무효롭고 얘가 얘한테 반환청구를 못합니다. 무효에서 받아 부당이나 반환청구할 수 있다 했잖아요. 그건 못해요. 그리고 그냥 가담했으면 유효로 봐버립니다. 요 병이 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서 넘기시면 자 158페이지 판례 1번이 그겁니다. 판례 1번 봐보세요. 대리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수하면서 이중매매했다 이 말이에요. 그 배임행에 가담하였다면
대리행위의 하자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설사 본인이 미리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생을 양해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103조에 위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매매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무효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겠죠. 그 말은 결론 이 말입니다. 분석하면 너가 배신에 적극 가담이면 대리 너 중개였던 너야 적극 가담이면 무효라고요. 적극 가담 안 했으면 위헌합니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가 그 말은 반사의 행위로서 무효로 될 수 있다 없다 말은 네가 얼마만큼 가담했냐 안 했냐. 그래서 중개법에서 나오고 민법에서도 나옵니다. 뭐라고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옵니다. 어디에서? 가담했다면 안 됩니다. 적극. 네? 어디서 나와요? 그냥 가담하면 안 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돼요. 밤마다 찾아가서 괴롭히거나 밤마다 찾아가서 수사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게 적극이냐? 이 정도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문장에서 나와요. 그냥 가담이냐? 적극 가담이냐? 문장 속에서. 그 다음 가담. 그러니까 아무 말 했잖아요. 그 행위에 가담하였다면 아무 말 안 했어요. 가담했다면 그러잖아요. 적극 가담에서 100% 무효일 것이고 그냥 가담이 유효일 건데 가담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한다만 아니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의 뉘앙스는 적극 가담 무효이고 가담이 무효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냥 문도 딱 읽으면 그게 뭔 뜻인지 몰라. 아셨죠? 말뜻이 말. 자, 대리인의 표준화한 걸 쭉 읽으시면 뭐 문제 없을 겁니다. 그래서 1항을 보시면 대리인을 기준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연하죠. 암기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굵은 것이 보십시오. 효과는 역시 본인에게 귀속합니다. 그 다음에 연결해서 대리인이 이를 권리를 행사하면 본인으로부터 별도의 수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누구한테 갔다? 갑이 한다. 을도 취소할 수 있다. 있다 없다. 다시요. 갑이 취소 또는 무효된다 했잖아. 취소권 행사하면 누가 행사한다? 갑이. 을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안 돼요. 없다. 있으려면 갑에 대한 수권 행위를 받아라. 취소권을 부여받아라. 그 말입니다. 원칙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 막 괜히 취소하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됐습니다. 거기 있는 예 있죠? 예 말은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 가시면 지시에 따라서 할 때는 부지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말은 선의를 주장하지 못한다. 대리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대리인의 능력. 자,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점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본인은 상관없죠. 본인은 제한능력자도 상관없고 의사 능력자도 상관없고 그러기 위해서 법정대리가 생기는 겁니다. 됐습니다. 대리인의 법률에게 귀소. 자, 아까 처음에 이제 갑을병인데 병과 갑 사이에 법률행위의 귀속이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누구한테 효과를 받는다? 본인한테 받는다. 행위는 대리인이 하지만 그 법률 효과는 갑 본인이 받습니다. 자, 넘기십시오. 자, 복대리를 합니다. 한번 셔터 하겠습니다. 복대리. 이정우 씨 안 돼요. 적극가다. 중격도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가담하냐? 적극가다. 머리 아프세요? 네. 앞에 총치기 어렵습니다. 이 워낙 단어가 생소하게 처음 하시면 생소한 단어들이 많이 있어서 이해를 진짜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용어가 낯설어서
이번에 잘 안 들어오실 기회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이제 금방 늘거든요.